써니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들어보실래요? 결국엔 나는 혼자 이게 뭐야. Yes I need love. 나 억울해서 어쩌면 좋아. 잠깐 들어보셨는데 어떠세요? 6월 19일 기대해주세요. 감동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딱 잘라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과 대화하는 매일 밤 2시간이 저에겐 감동입니다. 물론 주말 빼고. 오늘도 감동적인 2시간의 대화를 기대합니다. 전창걸의 Another Time 문을 엽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Another Time 전창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동한다. 더 정확한 문법적인 뜻이 있겠지만 저는 이성적인 거는 좀 계산해서 이익이 남는다라고 표현하고, 감성적이라는 건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성을 움직이게 했다. 동자를 이제 움직임으로 표현해요. 감동했다. 근데 이제 감성을 나쁘게 하는 것도 감성이 움직이는데, 감동은 주로 긍정적으로 쓰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수요일은 우리 또 장염 한교 선생이 나와갖고, 우리의 또 문화 이야기를 훑어주고 계시죠. 문화 창고. 일찍 소개할까? 그러시던지요. 예. 그럼 좀 이따 소개할게요.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창고의 한기호입니다. 한 주간의 속사정 어떠셨습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 이 장염이라는 호를 띄지 않을까. 거의 지금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코올 소독기로 장을 지금 단련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면서 남아있는 혹시나 불순 세력을 제거하는 거군요. 예. 알코올로 싹싹 닦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알코올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묘지를 한 군데다 몰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석유라도 개발되게. 이런 개그감이 있어. 예. 제가 또 소개한 한의사 양반을 만나셨다고. 예. 거기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연예인 친구 DC로 해주셔갖고. 연예인 친구 DC. 그리고 효과는 보고 계신가요? 좋더라고요. 네. 배가 좀 편안해지면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약간의 장염은 남겨주셔야 호를 유지하실 텐데. 그래서 호를 좀 바꿔볼까? 이제는 쾌변으로. 뭐야? 이게는 유쾌할 쾌, 말씀변. 주로 이제 장 쪽으로 가는구만, 그래도.
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예, 댓글 소개를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소리님께서 음주방송도 개하는데, 지금 그 방송국 근처 그 껍데기 소금구이집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셔갖고 회식 중이세요. 그리고 저도 잠시 참석을 했는데 사진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공릉동 아줌마가 그 창걸 DJ 사이다 많이 드셨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소문 쫙 퍼졌어요. 사진 올려놨으니까. 저 지금 일 때문에 잠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어나더 타임에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어제 축구장에서도 들은 거 아시죠? 이야, 축구장에서도. 오늘도 멋진 음악과 따뜻한 목소리로 최고의 방송을 아자! 하셨습니다. 좀 전에 가수 이승철이었나요? 흘려듣다 놓쳤는데. 해민스님 방송 마지막이 이승철 씨였나 보죠? 커피나무님께서 노을이 니엇니엇 어나더 타임이 옵니다 하셨고요. 예. 그리고 댓글이 쭉쭉쭉쭉쭉쭉 올라오셨어. 그 사진 올려놓고 우리 이제 저도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사이다 신공을 발휘했죠. 다른 분들은 이제 소주도 먹고 맥주에다도 타 먹고 그랬었는데. 응? 옆에 장염 선생도 같이 사이다 신공 덩달아서. 그랬더니 이제 야근하는 분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어. 큐브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여서 감동인 방송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멋집니다. 하나바다맘. 창걸님 오늘 드디어 국민TV 가입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예, 시간대 옮긴 후로는 본방사수 잘 못하지만 오늘은 들어요. 첫 곡 선정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우리 김효진 PD가 선정을 했습니다. 새벽냥님께서 사이다 드시고 방송하시죠? 큐큐 전 다 알아요. 알코올이 없어 아쉬우시겠어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국가 기밀인데. 씩씩님께서 저도 국민TV 때문에 감동받습니다. 국민TV의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있어 좋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부탁해요 하셨고요. 치우지아님께서 시원한 수요일이네요.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틀어주세요. 좋은 음악 많이 틀어주세요 하셨고요. 감동님께서 비 오는 시원한 저녁이요. 진짜 시원해졌어요. 반팔 입은 게 좀 쑥스러워. 예, 너무 시원해서. 즐거운 감동적인 2시간 시작이요. 소피님께서 솔트피터님 부러워요. 여기 여자 1인 추가요. 솔트피터님께서 저도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중계만 하는 부러워 뒤집히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피터퐁님께서 번개 즐거우신 중? 부럽네요.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의 카바티나 들려주세요. 부러우니까 존 윌리엄스 곡 틀어달래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연결이 되긴 돼요. 네. 다시 솔트피터. 노래 좋고 정말 선곡 최고임. 버스 파일럿님께서 창걸이 형님 좋은 밤입니다. 선곡 죽이시고 감동적인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이하님께서 출첵이요. 가장 편한 시간 창걸님 방송 너무 좋네요. 오늘도 편한 음악 부탁드려요. 광감독님께서 번개 못 간 거 아쉬워서 아는 형님이랑 사이다 대신 알코올 마시러 갑니다. 방송 못 들어서 죄송해요. 너무 땡겨서 의자에서 계속 들썩들썩했습니다. 음악님께서 역시 비온 뒤 시원한 저녁의 풍악 감동. 켄트24님 출첵합니다. 마룬5의 Want to go home without you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아하님께서 첫 곡은 김효진 PD님, 두 번째 곡은 전창걸님 선곡이 아니었을죠. 네, 오늘은 두 곡 다 김효진 PD님이셨습니다. 한소리님께서 음주방송도 괜찮은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좀 각오를 했어요. 좀 안 취하기로, 그리고 몸을 좀 만들기로.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배는 어쩔 거야. 얼굴은 돌아오는데 배는 어쩔 거냐고. 예. 그래도 제가 국민 TV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음주방송을 했다. 이런 오점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하님께서 창걸님 사진으로 오랜만에 뵙네요. 영화 방송할 때랑 변함이 없으신데요? 하셔서, 예. 중심이 좀 두꺼워졌어요. 그거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또, 오늘은 또 문화창고가 있는 날이죠. 어떤 소식을 들고 왔는지 막 기대돼. 오늘 막 즐거운 걸 많이 들고 왔을 것 같아.
그냥 월요일, 화요일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축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 한교, 그냥 그걸 딱 보고, 진짜 재미난 걸 준비했을 거야. 예, 땀나. 그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야, 내가 이제 한교 씨, 장혜엄 선생, 재밌을 거야. 오늘 많이 준비했을 거야. 그런데 음악 들어오기, 마치 오늘의 주제를 예고하듯이, 야, 분위기가 이제, 지금 이 9층인데요. 지하 2층 지금 분위기가 됐어. 어쩔 거야. 분위기는 좋긴 좋은데, 토크하기엔, 음악 듣긴 참 좋거든요. 예. 토크하기엔 또 좀 불리해.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미리 김효준 PD가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되게 즐거운 거 준비했을 것 같아. 뭔데? 이제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예고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통과 의뢰에 대해서 좀 한 달 넘게 진행해 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상례에 대해서 결국 죽음과 이별에 관계된 얘기인데, 야, 이게 큰일 났어. 아니, 이게 책 한 권으로 떼우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 책 읽고 와서 재미난 걸 좀 가져와야지, 탄생부터 죽음까지 책 한 권 이런 거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장례. 우리가 통과 의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우리가 뭐 거부할 수 없는. 그렇죠. 그거구나. 그 실례로 유럽의 어떤 졸부들은 그 큰 병에 걸려갖고 나중에 영원히 살려고 뭐 냉동시켜 놓은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야. 미래의 그 과학을 믿고 자기를 냉동 인간화 시켜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냉동 보관해갖고 미래에 다시 깨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냉동 상태인 분들이 좀 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누구나 겪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겪고 와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야, 죽음이란 이런 거야. 뭐 갔다 왔다는 사람 여럿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한테 헌금이라 그러죠, 이른바. 돈 걷고, 봤대는 둥, 근데 이제 무슨 체험이라 그러지, 그거를 그 뭐라 그러더라. 네. 뭐 하여튼 그러는데 그래갖고 사실 이렇게 흰 빛이 보였다, 이런 사람. 그걸 그 사람만 겪은 거니까 안 믿을 수도 없는 그 경계야. 그렇죠. 네, 죽음의 세계. 자, 그런데 이제 자꾸 누가 조상이 부르건 누가 이렇게 자꾸 부르는데 쫓아가다가 안 될 것 같아 돌아왔다 이런 내용 많잖아. 그게 이제 일반적인 테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프레임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짧은 시간 주마등처럼 자기 살아온 인생이 턱 필름처럼 지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그걸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무래도 이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통찰을 해서 얘기를 해주지만 이 죽음이라는 건 사실 겪고 와서 방금 그런 어떤 물론 이제 본인은 죽어서 어떤 죽음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죽음인지는 모르는 것이고 어떤 죽음을 겪고 와서 이보게도 이 죽음이라는 게 말이야 하고 얘기해 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의미를 주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이별을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우리들이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겠죠. 남겨진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 상례 즉 죽음과 이별이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로 분리되는 이별에 관계된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상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간에 걸쳐서 이 망자를 사후 세계, 사자의 세계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거야. 그쪽 세계로 통합시키는 그런 통합이래. 그런 게 더 또 강하게 나타나고 남겨진 자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통해 갖고 그 망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삼오제, 삼구제, 그 49제, 예. 또 그거 말고도 더 긴 것도 뭐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다 상 기간이라고 상과 장례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러한 죽음부터 이런 탈상까지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탈상까지 기간. 장례는 어떻게 돼요? 시신을 수습하고 그것을 매장하는 데까지 그거 갖다가 장례라 그러고 근데 상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죽음서부터 탈상까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탈상까지 이 기간을 즉 망자를
사후 세계, 사자의 세계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다 끝났을 때까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상례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 같은 경우 분리의례, 즉 장례를 통해 갖고 전이기, 그러니까 전환 과정이죠. 상중에 들어갑니다. 이제 상중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들어가면서 또한 나중에 이 전환 상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 사회로 자기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로 재통합 의례, 즉 탈상 의례를 거쳐서 예.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가 그렇다면은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것은 우리가 치루어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 죽은 자는 이 전이기를 통해 갖고 그 산자의 전이기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전이기를 통해서 망자에서 사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문화권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처음 죽었을 때 육체와 혼이 분리되었을 때 이 혼이 육체 주변을 떠돈다라는 것이죠. 아, 세상을 떠돈다. 그래서 이 혼을 갖다가 올바르게 저승세계로 보내서 거기서 사자의 세계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중인 것이죠.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전이기이면서도 또 죽은 자의 전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이 과정, 그 다음에 통합 과정의 의례가 이 상례에서 아주 전 문화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니, 너무 재미난 댓글을 올려주셔갖고. 어떻게. 어젯밤에 창걸님 꿈을 꾸었네요. 창걸님은 절세미인과 결혼하여 너무나 이쁜 딸과 창걸님 남동생과 옷가게를 하시고 저는 옷을 사러 가서 조합원이라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저 남자인데 이상 없는 거겠죠. 야, 이게 꿈 내용 같다, 진짜로. 남동생이 없는데, 예, 남동생과 옷가게를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절세미인과, 제일 마음에 드는 정확한 꿈 같아요. 절세미인과 결혼하여 너무나 이쁜 딸을 낳았다. 예,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아니,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 재미없으니까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게 웬, 이러한 또 태클이 있네. 미남 조합원님께서 오늘 말씀 나누시는 게스트분은 해문 스님인가요? 앞서 나오시는 해문 스님이랑 목소리가 비슷하다. 어나더 타임은 제가 자주 못 들어서 잘 몰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그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시고 보따리 장수로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좀 하셨고, 지금은 연구소에 계시는 한규호 씨예요. 한규호 씨가, 문화창고,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문화를 더듬어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권력의 역사보다는 일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역사나 문화를 다루고 있죠. 예. 또 질문도 있었잖아. 유익하지? 좋지?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잊어먹었어? 이게 완전히 지금 박자가 확 헷갈렸어. 엇나갔어. 뭐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망자를 사후의 세계에 이제 그렇죠, 인도했다까지 그렇죠. 갖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 그렇죠. 야, 그렇죠. 나 이렇게 단기 기억력이 괜찮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음을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이런 거야 하고 정확하게 와서 의미를 부여해줄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특히 어디서 나타났냐. 바로 이 상례에서 이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산자, 망자, 그다음에 사자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떠나보내는가. 한교 씨는 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떤 또 그 굉장히 석학들, 과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바로는 그냥 뇌에 전달하는 전기장치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어디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0.2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나왔죠. 예, 영화로도. 실제로 이제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21g인가? 21g인가? 예, 아무튼. 하여튼 몇 g이라고 나온 게 뭐 죽기 직전에 사람의 몸무게를 재고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몸무게를 쟀을 때 그 그램수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무게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죠. 예.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예. 아니 그럼 전창걸 씨는 어떻게 영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있다 없다라는 기준이 예.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 그런가 보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가 보죠? 아,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나를 구성하는 그 여러 생명체들 있잖아요. 뭐, 뇌세포, 무슨 적혈구, 뭐 해갖고 그런 여러 가지 세포들 있잖아요. 이제 내 안에 진짜 여러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구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영혼이 있을까라는 집중적인 질문까지 또 가보기도 하고. 그런 때는 이제 벗어나야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면 한없이 깊이 들어가갖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사실 회피를 하잖아요. 네, 두렵지. 두렵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렇죠. 네. 그 언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에서도 보면 어떻게 돌아가셨다. 죽음 그런 것보다 돌아가셨다. 원래 가실 때 오신 곳으로 가셨다라는 뜻 같은. 그다음에 가셨다, 뭐 아니면 뭐 세상을 떠나셨다. 하면서 어떤 이런 완곡한 표현을 써서 어떤 의도적으로 죽음이란 말을 좀 회피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방금 전창고 씨가 얘기했듯이 어떤 모든 생물이 겪는 하나의 생성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정지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역시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항상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인간이 또 동물과 다른다 보면은 어떤 것이냐. 자연적인 현상이 이런 죽음을 갖다가 어떤 문화적인 차원으로 대처하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을 갖다가 문화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해석한다는 거고, 즉 생물학적인 현상을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 곡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생물학적인 곡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곡선, 인격이라는 거, 인격이라는 생애 곡선. 그래서 생물학적인 곡선은 어떻게 곡선이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네. 높았다가 점점 떨어지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인격적인 곡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점차 완성해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닌 사람, 완성해 간다는 것이 꼭 좋은 방향으로 완성이 아니라 나쁘게든지. 아, 그 개성을 그 완성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인격체가 네. 형성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죽음에서 이뤘을 때 마지막에 정점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어떤 두 개의 생명의 곡성을 보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끝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화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문화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화적인 해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상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연극 전공할 때도 주로 장례식장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굿판 같은 것도 연구하고 그러는데 제가 공부했을 때는 우리의 그 장례식 때의 그 여러 가지 사람들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벌어지는 이게 어떻게 잔치랑 연희 그렇죠, 같은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네. 실제로 어떤 그 민속 연희 등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드라마 연극으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구. 이윤택. 죄송합니다. 이윤택 작가님, 또 감독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네. 연출님의 그 오구. 그 다음에, 저 영화가 또 생각나요. 임권택 감독의 축제라는 네. 어떤 우리나라 쭉 이어온 어떤 이런 민중들의 삶에 있어서 이 장례, 상례 안에는 떠난 자를 보냄에 있어서 어떤 그 축제의 장으로도 예. 그런 모습들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그 죽음에 가장 가깝게 연결돼 있었던 그 가족들이 이제 그 문상 오신 분들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다가 문상객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활기차지고 그러면 그분들도 많이 위로가 됐는지 많이 웃으시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예. 실제로 뭐 또 서로 문상 와서 맞절하다가 웃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진짜로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슬픈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웃음이 나올라, 그런 경향이 가끔가다 저도 가끔가다 느껴서, 웃음이 잠깐 참으려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참는데, 그쪽에서도 보면은 상주도, 그러니까 웃고 있어요. 문상 가기 전에 뭘 했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굉장히 절친한 사람, 그 다음에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의 상소식을 듣고, 근데 그 전에 굉장히 즐거운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문상을 할 때 갖는 급격한 감정 변화를 겪어야 되고, 또 그에 해당하는 연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상주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또 애도하는 모습, 진짜로 슬픈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내일처럼 그러면서 그 누구나 쓰는 그 위로의 말 같은 거, 뭐 슬픔이 크시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 몇 문장 상주랑 물어보는 그 과정 자체가 가끔은 속에 갖고 있는 진실된 그 감정보다 좀 오바될 때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 감정을 잡아놨는데 상대방이 상주가 생각보다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주면 굉장히 뭐랄까 맥 빠지고 예,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저기 이게 문상 요런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예. 한번 조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상 그러잖아요. 어디 가냐 문상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상이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죽음을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묻는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이제 상주에게 하는 것이죠. 기자 같은 모습이구나. 취재. 어떻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찌하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 이게 상주한테 묻는 거. 즉 이게 바로 문상인 겁니다. 네.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그럼 또 다른 말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이 조상이란 건 뭐냐면은 조문하는 거야. 위로를 해주는 거야? 망자에 대해서 사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과 문상이라는 것이 다른 말,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 조상이라는 말이 또 있구나. 조상은 그냥 먼저 저보다 윗세대들을 얘기하는 줄 알았다. 한문이 조금 다르니까 조할 때 뭐 우리 근조할 때 쓰는 그 조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조상을 한다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돌아가신 분을 잘 알고 있을 때 그것도 조상한다 그러고, 문상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돌아가신 분의 상주를 알고 있을 때 안다. 그 돌아가신 분은 잘 모르겠고 상주만 잘 안다. 그럴 때 문상 간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두 분 다 알 때 돌아가신 분과 상주를 내가 다 두 분 다 안다. 그땐 조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단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조문한다. 그래서 조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 게 있었구나. 이제 좀 뭘 어깨를 피고 그래 갑자기. 아니 이런 상식도 예. 서로 이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예. 잠시 또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뭘 듣고 와서 또 연결하는 게 좀 더 하고 가? 아니 뭐 노래 한번 듣고 가죠 그럼. 노래 말고 그럼 좀 재미난 거 한번. 재미난 거 뭐. 남보원 씨 원맨쇼 좀만 들을까? 다 들을 수는 없어. 16분짜리라. 예. 한번 조금만 듣죠 그럼. 남보원이는 상감마마의 하해가 대신 은정에 힘입어 이 나라 각계 강칙을 살펴보게 됐다. 먼저 여왕회를 시찰하고 돌아온 남보원이가 시리아 넋이야 주서 섬기는데 그 또한 천하일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가 어떤 영화사를 시찰하고 왔을 때 마침 영화 배우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시조풀이, 그러니까 자기 특기 이렇게 하나씩을 해보라는 제목이었었습니다. 처음 분을 한번 여기 마이크 앞에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저 고향이 어디십니까? 내래 고향이 폐양놈이에다. 일사후 때 피난 내리 와가지고 솔라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말이에다 난 네 얘기 한마디. 네 잠깐 기다리세요. 네 먼저 시조를 부탁드려봐야 되겠는데요. 네
태산이 높으면 그 제시다오래 얼마나 높겠어. 하늘 아래는 제시꺼만 매디거죠. 올라가고 설라문에 대모시카니 올라가면 그건 못 올라갈 놈이 어느 놈이 가서 그럼 사람들은 말이야 그저 올라가려고 너무 튀지 않고 매만 잔뜩 높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정말 죽겠구나. 야 이거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직 돌아가실 거야 없지 않으십니까? 저 아주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아주 평안도 방언으로 가시니까 참 그런지 모르게 매력이 있군요. 그러면 저 특기를 한번 부탁해 볼까요? 특기라는 게 뭐 내래 뭐 딴 게 뭐 있겠소. 그제 왜또 패안도 하면 왜그 니수일이 심순에 니 얘기 있디요. 그나 잠깐 한번 합시다. 해동강 부강 너야 삼보하는 니수일과 심순에 양일을 이러다 이거 틀렸구나. 야 이거 어떻게 된 거가 이거. 야 이거 나 어떻게 됐어. 네 가다가 그만 이게 뭐 잠깐 이제 음악이 음정을 잘 못 잡으신 모양입니다. 잠깐 나 이거 나 이거 풍로 같다. 이거 뭐 난 될 줄 알고 왔다는데 나 대디요. 네 나가 기다리십시오. 네 다음 분을 또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마산아요, 마산. 경상도 사나이. 어딘지 모르겠네. 좀 무뚝뚝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딘지 아주 핸섬하십니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태산이 넘다 가모, 지 어마마이 높기가, 그자? 하늘 아래는 쬐끈한 내 아이가, 그자? 올라가고, 또 올라가모. 못 올라갈 문디 자석들이 어디겠나 말이다. 사람들은 지는 올라가 보도 안 하고 매만 잔뜩 높다 카이 참말 죽을 지경이라. 네 알겠습니다. 네 다 죽는 데는 이야기만 자꾸 나오시는데 네 그거 시조는 막 되었고 다음 뭡니까 특기 뭐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내는 뭐 딴 거 아니고 경상도 분 빗바발로나 한번 할랍니다.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빗바발롤라, 시스마이 저이비, 빗바발롤라, 돈마이 벼이비,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네, 아주 노래까지 참 잘 불러주신 분, 네, 나가서 기다리십시오. 다음 분 또 모셔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이리. 네, 호남선에서 오신 분,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시조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는데요. 태산이 높다 하건들, 진장 지가 얼마나 높을 것이오니, 하늘 아래는 쫓겨는 왜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못 올라갈 놈이 못 있겠어. 사람들은, 올라가 보도 않고, 매만 잔뜩 높다고 정말 환장하는 일이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뜻이겠군요. 네, 그러면 다음은, 특기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나가보십시오. 어떤 것으로? 저속한 유행가랑 못하겠고, 잔업이야 할 것이요. 비앙케스텐 대바라놈 비야 맨들은 나스도 듣달라노 볼라 좋고 원래 뭘로 간단가? 네, 조금 가다가 잘 나가시다가만 옆으로 가시는 모양입니다. 이거 한장 아가씨 참말로 내가 이거 매주에 배울 때는 그래 안 배웠는데 육자백이 아니요. 네, 맞습니다. 네, 육자백입니다. 네, 다음 분을 또 맞이해 봅니다. 네, 다음 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고향이 충청도 어울려. 네, 알았습니다. 장래 얘기랑 어쩌자고. 저한테 오늘 제가 오늘 큰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형님,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야, 좀 어울려. 왜 축제라는 분위기라 그래서. 예. 저는 좀 이 장래 얘기가 또 이게 막 왁자지껄한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왜 성대모사를 안 하시고 오늘따라 원맨쇼가 그 팔도 사나이들 이게 장기자랑 하는 걸로 가셨네. 네. 하긴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상가집에 가서 이렇게 떠들썩하게 먹고 좀 얘기도 하고 술도 마셔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 상주들을 위로해 주는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너무 좀 떠들썩하게 노시다가 옆에서 이 고스톱을 많이 치시잖아요, 또. 예, 도박도 하죠. 도박도 하고. 그러다가 싸움 나고. 예. 상어 퍼지고. 응? 아니면 또 조직적으로 그 도박장 그 상가집만 돌아다니면서 도박하는 그 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상객들 중에서 네. 조문객들 중에서 평생 그 사람한테 뭐 잘 해주지도 않던 사람이 온갖 슬픔을 그 사람이 다 가진 것처럼 해갖고 막 싸움 나고 막 이런 경우도 좀 그렇죠. 보고 그랬어요. 예. 그런 경우도 좀 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그 옛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이 문상 가서 거기서도 다들 만나는 것 같아요, 보면. 아, 맞아. 아, 그러네. 그죠? 어. 이제 뭐 우리 나이가 지금 뭐 결혼식장 갈 나이는 아직 아니란 말이야. 아직 아니가 아니라 이제 친구의 결혼식장 갈 나이는 지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아직 몇 명은 남아있지만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만난다는 게 이제 보통 보면은 부모님들의 어떤 그 초상 때 혹은 또 지인의 그때 주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아무튼 제가 아주 특이한 경험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 예. 이 상례라는 게 사실 잘 안 변합니다. 이게 어떤 문화적으로 특히 이제 상례라는 게 모습이 잘 안 변하는데 안 변하지만 그래도 역시 시대에 따라서 점차 변해가시죠. 변해가는데 이것이 뭐 요걸 하다가 저걸 확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 뭐 상조가 거의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뭐 사실 이게 보면은 이 장례식장 문화가 이제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턴가 죽음을 팔기 시작했어. 아니 막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모든 욕망이 상품이 된다고. 아, 그랬어요? 네. 나한테 이런 말 하면 안 어울리나? 아니. 저도, 굉장히 멋진 말 같아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네. 보통 그 전통사회에서 보면은 이 천수를 누리고 집안에서 후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 이거 또 고종명이라 그러거든요. 고종명. 예, 우리가 호상 하는 걸 고종명이라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호상을 우리가 보통 호상 그러면은 하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편안하게 돌아가시거나 예.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호상이라 그러고 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참 고생하지만 호상의 의미를 요즘은 또 두 가지 의미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요? 우린 그 장수하신 걸 위주로 장수하셔서 그분이 참 편안하게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 수명을 다하셨다. 그럴 때 원래 뜻을 호상이네. 그런 말씀 뜨고. 그 다음에 이 옆에서 그분이 참 많이 아프셨어. 차라리 많이 아프셨는데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병수발을 하시냐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래 호상이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위로의 말로 그렇죠. 상주에게 위로의 말로 또 호상이야라는 말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프시느니 돌아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 장례식장이 활성화되면서 네. 이런 고종명의 근본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오복 중에 하나라는 건데 편안하게 집에서 자손들이 지켜보는 삶에서 돌아가시는 게 이걸 갖다 소위 말해서 질병 청거 정침이라 질병이 있으면은 돌아가실 정도로 그러면 천거 집으로 돌아가서 정침 자기 집에서 딱 정침해서 중을 맞이하는 것이 맞아. 기본적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사 그러면은 어때요? 집에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지. 시신이 와도 행랑채에 머물게 했단 말이에요. 안방 정치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 맞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병원에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태어나시죠. 집으로 모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그 길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 딱 대시고 집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집에서 돌아가셔도 병원이나 아니면은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실 것 같으면은 병원으로 모셔서 거기서 상황 진단 받고 바로 그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가거나 예. 아니면 아예 또 돌아가셨을 경우 그냥 장례식장으로 옮기거나 이런 경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객사가 오히려 일반적인 거로 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으로
아파트에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어떤 엘리베이터냐면은 여러분 아파트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관을 들고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층에 계신 분들은 이걸 그 먼 계단을 참 힘들게 들고 내려야 되잖아요. 운구를 해야 할 때.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뒷면에 이렇게 네모난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이 네모난. 있었어.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관을 그렇게 관 길이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그런 아파트가 엘리베이터일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할머님까지는 저희는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다행히 2층이어갖고 그랬는데 할아버님이나 저희 할머님까지는 그 장례를 저희 집에서 했었어요. 집에서 했었는데 요즘은 뭐 다들 이제 집에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시골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요즘도 시골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병원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 그리고 또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런 장례를 하려면 이 순서가 참 복잡합니다. 예의를 그것도 따져야 그게 이 장례 잘못하면은 그게 이 집안 망신시키는 집안의 어떤 것도 건의가 또 나타나는 건데 그 순서를 복잡하니까 또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장례식장 가면 거기서 상조회사에서 상조사가 나와갖고 상조 전문가죠. 와서 다 또 알려주고 순서대로 해가는 거. 그 사람만 따라가면 막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 편의성 때문인지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즘 장례식 문화가 상당히 활발하게 됐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인 죽음의 모습 상당히 피해했던 그 객사가 이제 일반화가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아, 이 사망 진단에 대한 소명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 할머니 같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4학년 겨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의사를 불렀어요. 오셔서 그분이 사망 진단서 떼어주시고 그런 거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혜택 기자님께서는 예전에 후배 문상 갔을 때 남겨진 미망인가 2살 배기 아들 보고 눈물이 터져서 조이금 봉투에 이름도 못 적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죽은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고달픔이 보일 때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다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야, 그리고 또 바람사이로님께서 제 친구 중에 자살하려다 실패한 친구와 사신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한 바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야, 아주 오히려 그 덕분에 그렇게 또 사셨네. 그 친구 건강히 잘 지낸다고요. 아, 다행입니다. 오늘 이 남양 특집도 약간 좀 가미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참 그러네. 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소위 이제 전통이라면 옛날부터 있었던 거냐, 아니면 뭐 그 시대를 언제까지 올려야 될까 뭐 좀 말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이라 했을 때 그리고 요즘의 모습에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 걸 한다면 유교식 상례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현재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유교식 상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착한 게 16세기에서 17세기 넘어가는 조선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당시부터 이제 유교식 상례가 완전 우리나라에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유교식 상례라고 해서 거기서 유교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적인 모습, 우리가 49제를 지낸다든지 100일제를 지낸다든지 어떤 그 저승세계 염라대왕을 만나고 뭐 저승사자가 오고 저승세계를 간다라는 것 등 뭐 이러한 그 불교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의 토속신앙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서로 스팝이라고 하죠. 합쳐져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그냥 확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이 다시 합해져는. 그리고 또 요즘 거를 보면은 요즘 현대 상례를 보면 유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현대에 맞춰서 또 이것이 또 변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통적인 상례를 통해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죽음을 의미했는가를 따져볼 때 한번 이런 그 유교식 상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우리 그 조상님들이 어떤 식으로 죽음을 의미를 하고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예. 그래요. 뭐 종교적인 또 이 상가 문화 이렇게 보면은 불교식은 또 이렇게 스님이 오셔갖고 계속 연부를 뭐 주기적으로 외우시고 주문을 외우시고 또 카톨릭도 약간 그런 문화 비슷하게 갖고 뭐 1시간에 한 번씩인가 계속 뭐 미사 드리면서 이렇게 또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식의 어떤 장례랑 그 천주교, 개신교의 장례와 네, 가톨릭의 장례
그 다음에 이런 요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유교식 장례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로 하지만은 예배나 기도로 하는 거지고 예. 하는 거지만 그 순서나 그 의미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믹스가 돼 있더라고요. 예. 당연하죠. 고후 오른쪽 끼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나더 타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지친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돼주네요.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뭐 야, 이게 또 가사가 또 장례죠. 맞아, 이 장례야 맞아, 이 더스틴. 장례까지라기보다는 철학적 의미.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바람에 나는 한 점의 먼지 정도. 그렇죠. 라고 딱 얘기했던 거. 그리고, 부었다님께서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을 뿐이죠. 쓸쓸한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사랑한 후예님께서 남보은 씨 거에도 너무 길어요. 반응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솔트피터님께서 남보은은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보았던 원맨쇼의 달인이죠. 일종의 스탠딩 개그인가요? 젊은 분들은 옥동자 생각하시면 약간 비슷할 듯. 그러네. 그리고 헤비멘탈님. 비가 그치고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씨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따지지 말고 이런 날씨를 즐길 필요가 있어요. 열대야 폭우, 불볕더위 이런 날들이 난무하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신선음악 많이 부탁드려요. 스쿨피언즈의 윈드 오브 체인지 같은 곡 좋겠네요. 오. 그러면 더스티 인 더 윈이랑 윈드 오브 체인지 이런 거 두 곡 한번 묶어볼까요? 예. 이바님께서 치자나무 하나를 사다 놓았는데 오늘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집안에 좋은 향기가 꽉 차 있어요. 3,000원으로 방안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면 촛불도 있겠지만 치자나무 한 그루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향기가 좋은 저녁입니다. 번개 부럽습니다. 곱창 향기도 좋아합니다. 예, 곱창 대신에 돼지 그냥 구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뽀샤시 형님께서 팟빵 카테고리 순위 9위. 이야, 철수 형님이랑 8칸 차이 나네요, 형님. 그래요? 좋은데요? 좋은 소식 같습니다. 대충. 물잡이님께서 창관리 늦은 출첵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원시 인류에게 장례 절차가 있었는지 따라서 사고와 언어가 존재했는지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그 인류학 쪽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사후세계관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종교의 출발로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네안데르탈린들 유적에서 보면은 그 무덤 그 매장돼 있는 그것을 이제 발굴해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썼던 물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곡식들의 씨앗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그릇까지는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유물들이 같이 매장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한 4-5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린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이미 이 사후세계 내세에 대한 관념이 생겨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죠. 예. 바람사이로님께서 출첵합니다. 음악의 울림이 혈관을 따라 내 몸으로 스며드네요. 두 분 비온 뒤 상큼한 이 저녁 수고하십시오. 코지 파웰의 Living or Die. 예. 사랑 후회님께서 창걸형 죽으면 다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영원의 세계, 영원. 그럴 리가 없다님께서 재밌네요. 창걸님 목소리가 밤과 어울리는 듯. 소울드피터님께서 창걸님은 다중생명체 연합임. 다중이야? 네. 미남 조합원님께서 오늘 말씀 나누시는 게 해문스님 아니냐고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CF에서도 이런 BGM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인생 바람에 떠돌아가는 거죠. 뭐야, 달관한 척하고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 난 먼지야, 먼지. 네. 사진 봤는데 반가워요. 지금 퇴근 중 듣는데요. 저도 한번 뵙고 싶어요. 아까 40분 전에 써놓으신 거예요. 노란꽃님께서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네요. 저녁 다 하시고 드셨겠다. 잔잔한 음악, 계절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정아님께서 가슴이 흔들려서 너무 좋네요. 늦은 저녁 준비하는 부엌에서 황홀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허전함님께서 전 저녁 먹으면서 듣고 있네요. 라고.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댓글로도 서로도 소통하고 우리 방송이랑도 소통해주는, 예. 그런 멋진 분들입니다. 돌보기님께서 또 한 개의 낮과 밤을 소비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내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낮과 밤이 마지막 한 개를 꺼낼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고 싶어요.
유럽의 캐리 부탁드려요. 넉넉한 밤 되세요. 이야, 마지막 한 개를 꺼낼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고 싶다. 멋있는 말인데요. 한소리님, 혼자 야근 중인데 무섭기도 하고 졸려요. 메탈리카, 페이드 투 블랙 가능한가요? 이거 막 확 털어지는 음악이잖아. 메탈리카 음악들은. 뭔가 훌훌 터는 음악들. 해뜨기전님께서 개신교와 전통 장례가 짬뽕되니 장례 치르다 죽겠더라고요. 나름대로 타협을 한 것 같은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슨 기도를 그리 많이 하던지. 결국 장지 떼약볕에서 기도하고 설교 듣다 동생이 쓰러졌었네요. 동생이 너무 슬퍼서 오열하는 줄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진짜 힘들긴 힘들어요. 네. 큐브님께서 상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킴 크린슨의 에피탑이 듣고 싶어지네요. 시원한 저녁 시간에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문화창고 참 좋아요. 저희 집에도 치자가 예쁘게 피었어요 하셨어요. 그래, 신청곡도 우리 방송 이 흐름에 맞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한교호 씨가 신청한 곡들도 나도 있잖아요. 좀 한번 신청하고 싶은데. 네. 뭐 잠깐 얘기하고 노래를 듣자고 그러면. 혹시 그럼 뭐 막간으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따로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근데 굉장히 불쾌해. 그거는 막 말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떤 그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약간 뭐랄까 뭐 불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너 네가 어리다고 까불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 하는 톤을 들어갖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세요? 사실 이게 모르죠. 이게 이제 옛날에 까마귀가 그 염라대왕의 저승사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럽니다. 염라대왕의 저승사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 까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은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의 명부를 물고 저승을 이렇게 그 명부를 갖다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어느 날 얘가 이제 하루는 까마귀가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의 명부를 물고 이제 가다가 뭐 이제 저승으로 가는데 밑에 딱 보니까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야. 뭐 그냥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자기 임무를 이제 망각한 채 마을로 내려가서 얘가 이제 먹방을 찍은 거야. 하정우 김 싸 먹듯이. 네. 막 먹은 거예요. 이것저것 막 먹은 거야. 잔치 음식을. 그러니까 이게 배를 채우고 나니까 이제 너무 배부르잖아. 이제 가야지 하면서 이제 저승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저승으로 돌아갔는데 얘가 깜빡 잊고 이 명부를 두고 왔네. 명부를 못 챙긴 거야.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가지러.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야 명부 이제 사람 누구야 이번에 이러는데 얘가 뭐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막 생각나는 대로 지어내는 거야.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평소 알고 있던 사람 막 갖다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이 대신 사자의 명부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서 순서가 뒤바뀌게 막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순서는 따로 없다. 라는 이런 얘기를 설화로 이런 거로 이게 어디서라 해? 좀 약간 조잡하다.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얘가 무슨 까마귀 고기 구워 먹었나? 네. 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이 설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건망증에 대한 그러니까는 얘기. 까마귀가 어때요? 이 명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지 먹고 막 먹고 그걸 잊어먹고 그냥 날아가서 이런 엉뚱한 일을 엄청난 일을 또 저질렀다. 근데 이 설화는 좀 뭔가 이렇게 좀 급조된 느낌도 좀 들고. 뭐 내가 급조한 거? 아니 옛날 분 중에서도 이거 뭐 스토리가 뭐 굉장히 스토리가 뭐 좀 줄지장창 있겠죠. 임팩트가 있거나 네. 뭐 어떤 뭐 그럴 듯하지가 않아. 이 까마귀 스토리는. 뭐 어른들 이야기를 비평하는 거야? 네. 어느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뭐 큰 어른들이 하셨겠죠. 맞대면을 해서 좀 따지고 싶은 마음. 그거 맞아요 하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냄새가 나. 할 수 없습니다. 예.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었니가 그런 데서 나왔구나. 그렇죠. 뭐 그다음에 그 어른들이 하는 소위 저승사자의 그 자기 소임을 까먹은 얘기. 그래.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무덤도 좀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이제 신분에 따라서 사실 그게 어떤 뭐 얼마만큼 권력이 있는 크기는 사실 그 권력과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도 어떻게 그 모습이 다르는데, 한번 얘기 나오면서 그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묘라는 말을 쓰고 또 봉분, 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그렇죠. 봉분. 이 묘는 사실 뭐냐면은 이 봉분이 없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묘. 묘. 예. 그리고 분. 그래서 이것이 동그랗게 봉분이 있는 그거 갖다가 분.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그래서 분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분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은 한문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흑토변에 안 보이니까. 흑토자에다가 그다음에 열십자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위에는 열십자 세 개가 합쳐져 있고 그 밑에 조개 패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흙과 조개를 30짐을 쌓아갖고 봉분을 갖춘 무덤이다. 그래서 이게 갖다가 분자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30이라는 말, 30짐, 30이라는 아주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굳이 30짐을 한다는 것보다 많이 쌓아 올린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완성적인 상징. 그래서 그 분묘를 할 때 그 분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 장례라 그러잖아요. 네. 장자라는 것은 그 한문을 보면 또 풀초자 위에 풀초변에 그다음에 죽을사자 들어있고 밑에 역시 또 풀초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옛날에는 이 풍장이라 그러죠. 풍장 혹은 초분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나무 위에 올려서 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랬더라. 잠시만요. 그걸 갖다가, 수상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풍장 같은 경우는 이 일반 들판에 바람에 맡기는 게 육신이 다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랬을 때 이 뼈만 추려갖고 다시. 야, 더스트 인 더 윈이네. 잘 치는 거고, 혹은 그것 아니면 나무 위에 걸어 놓거나, 아까 그 수상장이라 그럴 때, 아니면 또 조장이라 그래서 이 새조자 써서 시신을 토막내 갖고, 새 먹이로,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 새 먹이로 해서 이 육신을 갖다가 다 없어지게 해서 이 뼈만 다시 또 추려 갖고 하는. 그 티벳에서는 아직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서남 지역에서, 그 도서 지역에서 이 초분장이라고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이런 봉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집가리 이런 것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 육신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도 다시 또 나를 기일을 잡아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죠. 남양특집이야. 남양특집. 음악은 진짜 뭔가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싹 움직일만 하면 지금 막 토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남양특집이야. 아이고. 한교호 씨가 또 신청할 만한 음악이 뭐였었죠? 그 스틱스라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틱스가 이게 강 이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저승으로 가는 그 강 이름이에요. 근데 스틱스의 노래 중에서 보트 언더 리버라는 게 있어요. 강에 떠 있는 보트. 이 노래 내용을 보면은 이 저승을 건너가는 이 강에 있는 보트에 관계된 얘기인데 삶과 죽음에 관계된 얘기 노래죠. 그래서 한번 그 스틱스의 보트 언더 리버 한번 들으세요. 캐러비안 해적에서 그런 그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젓고 다니는 그렇죠. 장면. 그게 바로 그게 스틱스. 그렇죠. 두 번째 곡 이 친구들 노래에선 나는 왜 욕이 들리지? 비슷하게 들으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음란마귀가 씌어 있어. 빙이야? 이수신 장군님, 창거령 늦은 출첵합니다. 설탕공장님, 분위기 전환을 위해 힘나는 곡 내내신 곡 오션 오브 라이트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사랑후회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회사는 국민TV 하셨고요. 분자 또 이렇게 한문으로 올려주신 분 계시고, 청담동 엘비스님, 어나더 타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공디 파묻고 꼼짝을 안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씻지도 먹지도 않고 집중하다 보면 2시간 훌쩍 지나 밤 10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라 모르겠당 강 살자 하셨고요. 홍낙원님께서 음악 크기는 크고 말소리는 작고 이런 기술적 문제들은 차차 개선되겠죠? 잘 들리죠? 네. 바람사이로님께서 청곡 감사히 듣겠습니다. 피터퐁님, 돈나물과 물미나리를 뜯어다가 오이와 함께 솔잎부추를 넣는 모험심을 발휘해 물김치를 담궜는데 염두에 두었던 맛이 나네요. 잡수고 싶거들랑 카바티나를 들려주세요. 야, 물김치를 인질로 잡고 지금 음악을 틀어달라고.
청담동 엘리트가 더 나을 듯. 역시 먹방, 술방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어나더 타임 만세. 야, 이 시간이 술을 부르나 봐요. 제임마플님, 집에 와 늦은 저녁을 먹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하는 중간에 이게 꺼졌네. 야, 꺼졌어요. 예.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죠, 한결 씨. 자, 그럼 우리나라의 그 상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보면은 일단 그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혼백이라 그러죠. 예. 혼은 영혼을 얘기하고 백은 육신을 얘기합니다. 맨 처음 이 영혼 혼백이 갈라지는 절차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영혼이 떠난 육체를 모시는 절차, 그 다음에는 육체를 떠난 이 영혼을 모시는 절차. 영혼을 모시는 절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네. 맨 처음에 이제 초종이라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초종. 소위 말해서 이제 임종 하는, 보는 건데, 임종이죠. 거기서 우리는 속괭이라고 이 육신의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게 고인이 되실, 이제 돌아가신 분을 바른 자세로 이렇게 눕혀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른 솜으로 이 인중에 대고 이 숨을 쉬시는지 안 쉬는지. 마른 솜으로? 예. 그러니까 솜이 나풀나풀거리면 아직 숨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숨을 멈추셨다라는 것이죠. 예. 즉, 이 육신의 죽음을 먼저 처음 시작을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이 숨이 멈췄다. 그래. 그래서 세상엔 한 글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 숨이라는 거. 숨, 물, 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숨지시다. 예. 그 다음에 숨을 거두셨다. 뭐 숨이 끊기셨다. 숨 넘어가시다. 예. 숨은 아직도 공짜잖아. 아. 이거 갖다 우리가 속괭이라고 혹은 속광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육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네? 그러면 또 뭘 확인해야 될까요? 혼의 죽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혼, 고복이라고 하는데, 초혼이라는 것은 혼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고복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을 한다라는 건데, 초혼은 육체에서 나간 영혼을 다시 불러들여 고인이 살아나길 원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혼을 부른다라는 건데, 지붕에 올라가서 고인이 입었던 윗도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네. 근데 영화 사극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누구 이름을 대고 아니면 어르신 혹은 호를 이런 걸 해서 부르고 복 하고 3번을 외치죠. 이게 바로 초혼 혹은 고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혼이나 이 고복을 했는데도 혼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게 혼의 죽음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이게 숨을 멈추고 나서 복을 외치는군요. 다시 돌아와 보라고. 그렇죠. 아, 나는 또 어디 알리는 줄 알았어요. 가셨다고. 아, 그건 아니죠. 이게 혼을 불러들이는 거죠. 다시 돌아와라. 야,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초종에서 우리는 그 속괭을 통해 갖고 현실적인, 즉 생물학적인 숨지음은 죽음을 확인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또 이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 또는 영혼의 떠남으로 인식하고 바로 이런 초혼이라는 거, 고복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시, 그래서 이제 시순을 거두는 절차죠. 그래서 속괭의 운명이 확인되고 초혼으로 고인의 영혼이 되돌아오지 않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시신을 수습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수시 과정에서 우리가 칠성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칠성판. 칠성판? 칠성판. 칠성판은 들어봤어요. 칠성파. 20세기 칠성파,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시신이라 그러는데, 이 시라 그럴 때 돌아가시면 이 시, 상위에 올려있을 때를 갖다가 우리가 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신, 돌아가신 분을, 시신을 수습하고, 이 칠성판 위에 이렇게 묶어놔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병풍 뒤에 모시는 것이죠. 이때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시라 그러고, 관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거 뭐라 그러냐면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구차, 운구하다, 영구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갖다 구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시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상이라고 합니다. 방금처럼 좀 전에 전창걸 씨가 우리 고복하는 것을 이게 죽음을 알리다는 걸로 착각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바로 발상, 상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발상을 하는군요. 이제 이걸 이제 수시를 일단 하고 병풍 나면 뒤에 이렇게 모시고. 예. 그래서 이제 발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주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고 고골에서 초상의 낯성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두루마기를 이 상주들이 입을 때 붙인 상에는 왼쪽 소매를 꿰매지 않고 못 친 상에는 오른쪽 소매를 꿰매지 않게 돼요. 걸치지 않는 거죠. 이게 띄어져 있는 거죠.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부모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꿰매지 않는다라는 건 팔이 없다는 거. 소매가 없는 거. 조끼처럼. 예. 소매가 없는, 한쪽 소매가 없는 거. 그것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왼쪽 소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오른쪽 소매. 요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 순서 하루 만에 이런 입관을 하는데 전에는 3일 후에 입관을 했거든요. 입관을 하고 나서 상복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상주들이 요즘 가서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 장례식장에서 주는 혹은 거기서 맞춘 그 상복을 입으면서 한쪽 팔을 이렇게 아예 빼놓고 입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사실 조문을 하지 않죠. 입관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발상을 해서 이렇게 상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상을 알리면은 보통 3일 동안의 기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왜 3일을 갖게 되냐? 이분들도 장례를 준비해야 되고 또 옛날에는 멀리서 오시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 3일 동안 기다린다라는 것은 또 뭐냐면 이 시신에 아까 우리가 숨을 멈춤을 확인했었고 영혼이 돌아오지 않으면 확인했지 않습니까? 3단계의 죽음 확인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몸 자체, 세포 자체가 죽는다라는 거. 세포의 죽음. 안에 있는 생명체들. 그렇죠. 그것이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상을 하고 나면서, 발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염과 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습을 하게 되는데, 습이란 건 뭐예요? 수의를 입히고, 시신을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시신을 싸서 관에 넣는 거. 수의를 입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습이라고 합니다. 시신을 단단히 싸는 것을,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힌 것을 습이라고 하고, 그 위로 또 다른 천을 덮어서 하는 것을, 시신을 단단히 싸는 것을 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과 염을 마친 시신을 관에 넣는 것을 갖다가 입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에는 소렴과 대렴이 있는데 소렴이라는 거는 수의 위에 입히는 의복, 수의 말고 그 위에 또 의복을 입힙니다. 입히고 시신을 세부적으로 묶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 또 대렴이라는 것은 큰 이불인 대렴포를 써서 시신을 다시 그것도 싸는 거예요. 이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입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야 전에는 입관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예. 이렇게 나서야 드디어 이제 상주가 다시 상투를 다시 묶고 성복, 즉 상복으로 입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성복이라 그러는 성복. 예, 그렇죠. 성복. 완성할 때 성. 예. 그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상주들의 그 고인의 혈연 관계에 따라서 정해진 상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복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기관과 또 상복을 입는 종류도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혈연 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인과 얼마만큼 가깝냐. 촌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장례의 길이도 이 돌아가신 분의 지위와 계급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5일장을 하느냐, 뭐 7일장, 한 달을 넘어가는 6월장, 아니면 100일장, 아주 옛날에 길게도 했었거든요. 왕이 돌아갔을 때 한 5개월 정도도 하고, 6개월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길게 했었죠, 이 장례가. 상이 아니라 장례 자체가. 예. 그러니까는 매장하기 전까지의 그 장례 절차가 길었던 것이죠. 이때 보면 상복에는 참채, 제채, 대공, 소공, 심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다 자세히 지금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배옷을 입잖아요. 네, 삼배. 삼배 옷을 입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이 베이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마음이 베인다는 뜻으로 이 배옷으로 삼배옷으로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인과의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참채라는 그 복장은 3년, 제채는 1년, 대공은 9개월,
소공은 7개월, 아까 얘기했던 그 시마는 5개월 정도의 상복. 이 옷 입는, 상복을 입는 기간도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 촌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그 상주가 지팡이를 찢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갖다 상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상자, 상례할 때 그 상자, 지팡이 장자 하는데, 이것도 또 누가 상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짚는 게 달라요. 붙인 상에는 대부분 대나무 지팡이를 씁니다. 못 친 상에는 오동나무 지팡이를 듭는데, 이게 왜냐면 대나무가 둥글잖아요. 예.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하늘이라 생각해서 아버님을 돌아가셨다 했을 때 이 대나무를 지팡이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동나무 지팡이 밑에 끄트머리를 네모나게 하게 하는데, 이 네모나무는 뭘 뜻하냐면 이 땅을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왜 오동나무를 썼냐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아픔이 아버지와 같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과 같다. 그래서 같을 동. 근데 그 동자가 들어가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오동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오동나무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발인을 하게 되겠죠? 예. 발인.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는 뭐 발인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게 요즘 이제 이제 우리가 그 관이 나갈 때 이런 발인제를 지내고 우리가 이제 상여꾼들이 상여를 처음 들었을 때 망자의 집적으로 세 차례 상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운구가 되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영구가 떠나면 그 순서가 앞에 보면 방상이라는 것이 맨 앞에서 길을 인도합니다. 방상이라는 거는 어떤 황금색 눈을 4개나 가진 귀신을 쫓는 탈. 이 탈을 쓴 두 사람이 이 탈을 쓰고 앞장을 서서 이제 잡기를 물러나게 합니다. 그 뒤에 명정. 그 누구의 장래인가를 나타내는 깃발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따르고, 그 다음에 공포. 하관할 때도 명정같이, 그러니까 2m 3배 헝겊을 깃발인데, 예. 이거 하관을 할 때 관을 닦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발인할 때 명정과 같이 앞에 세우고 갑니다. 네. 여러분 만장 얘기 많이 듣죠? 예. 이 만장이란 게 뭐냐면은, 고인을 애도하며 쓴 글입니다. 그걸 갖다 깃발로 만든 것인데, 이분이 생전에 어떠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색색의 비단이나 이게 종이에 써서 이걸 깃발 형태로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 우리 부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부조를 갖다 이 만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고인을 기리는 글들을 써서. 이야, 지금은 봉투에다가 쓸까 말까 한 그런 글들. 예. 그때 이 만장의 뜻은 이게 뭐냐면 이 상여를 앞에서 끌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끌만자거든요. 수레를 끌고 간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 성철 스님 다비시 때는 이게 천여장의 만장이. 천장이나.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고인의 학식이라든지 덕을 기리는 그런 글들을 갖다 문장을 갖다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제 그 수많은 만장들을 들고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이때 보면 저승길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동승자가 있습니다. 이 상여를 보면은. 동승자가 있어? 저승길에? 예. 혼자 가면 좀 스스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저승길을 같이 가는 그런 동승자가 있습니다. 보면 상여를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보면 옛날 상여를 자세히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 나무 깎은 동자상이 있습니다. 이 동자상을 보면은 호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이라든지 그런 걸 타고 이렇게 탁 팔짱을 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동자상을 보는데, 이 동자상이 이 주인공이 누구냐? 삼천갑자. 한 갑자가 뭔지 60년인가 아시죠? 네. 3000번을 산 신선인, 동방삭이라는 신선인 그 모습을 갖다 이거 동자. 옛날에 그거구나. 네. 코미디에 많이 나왔잖아요. 오래 살으라고 이름 졌는데 김수환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삭. 이게 이제 그거구나. 삼천갑자 동방상.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상여에 삼천갑자를 산 신이 안내를 하니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 잡기들은. 좋은 곳으로 모셔가는 길이니 잡기들은 방해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운구와 노제를 노제 무슨지 아시죠? 노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관을 하게 됩니다. 하관을 하고 거기서 하관이 끝나면 어떤 그 평토제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혼백을 모시고
이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보면 뭐예요? 육신과의 이별이죠. 영원히 떠난 육신과의 이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을 모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혼. 아직 이 육신의 주위를 떠도는 혼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반혼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놓고 어떤 제사 향안을 마련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혼백이라든지 혹은 영정이죠, 영정. 예. 이걸 해놓고, 거기다 놓고 상식 상망, 이걸 온 게 뭐냐면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상식이라고 하고, 매년 초하루 보름에 올리는 걸 갖다가 상망이라고 합니다. 상식 상망을 하고 하는데, 첫째 돌아온 첫날 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제라고 합니다. 그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내는 위령제죠. 우제. 그 다음날 지내는 것을 제우제. 첫날은 초우제, 그 다음날 제우제, 그 다음에 사무제. 장례 후 3일째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무제란 말을 쓰시죠. 사무제, 그 사무제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제를 지내고 나면은 졸곡제. 3개월 이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부제. 그 졸곡제 다음날 아침에 지내는 건데, 신주를 사당에 있는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시대 드리는 제사입니다. 조상들 집에 이제 그 모시고 있다가 사당에다가 조상이랑 이제 합류를 시켜주는구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상 만 1년 만에 지내는 그걸 갖다가 제사를 갖다 소상이라고 그러고, 대상 만 2년 만에 지내는 제사. 이걸 갖다가 이때 그러면 이제 그 영자라고 아까 그 영정 모셔놓은 그 상 있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되고, 이제 바로 이게 탈상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상을 지내고, 뭐 담제라는 제사를 또 대상 후 2달째 되는 날 제사를 지내는데 탈상을 한다는 거죠. 담제가 끝나면 이제부터 고기나 술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담제를 지내면 소복을 벗고. 담제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대상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 후 2달째 되는 날. 담제. 그래야 이제 그 유족들이 고기나 술을 먹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어떻게 그 대상 이후부터 이게 탈상을 한다는 건데, 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즉, 살아있는 사람이 원래 세상으로 재통합하는 것이고, 또한 죽은 자가 망자에서 사후의 세계로 통합되는 그 기간이 이제 이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야,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극정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보면 하나의 우리가 그 조상님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보면은 이 혼백을 해서 육신의 죽음과 혼의 죽음, 그것을 또 딱 해서 그때 혼을 모시는 기간. 그러니까 영혼과 분리된 육신을 모시는 거.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 또 이 혼을 또 모시는 거. 요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그 나중에 그것이 다시 다 재통합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 상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어른을 그렇게 모셨을 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잘 모셨을 때, 또 밑에서 자라는 후세대들이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그 예의가 또 달라지고. 그렇죠. 점점 그게 이제 이른바 뼈대 있는 어떤 가문이 되고, 그런 것도 되고, 효도 좀 강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이 장례와 장례를 포함한 이 상례죠. 이 기거를 통해 갖고 보면 유교에서 보면은, 유교관에서 보면, 어떻게 유교를 보면 생활 규율이지 않습니까, 사실. 좀 생활 규율적인 면이 강한데, 이 장례를 통해서 그 이전까지 효라는 건 뭐예요? 생활 규율로서 효를 행하라, 부모님한테. 이 장례와 이 장례를 포함한 상례를 통해서 이것이 규율에서 종교로 넘어가는 단계. 자, 이제 그러면 살아계셨을 땐 효를 행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조상님을 갖다가 모시게 되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형식으로 이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한 가족만으로도 충분히 그 종교만큼의 장엄하고, 이런 어떤 그 예의적인 것들이 다 갇혀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뭐 함축되고, 또 어떤 곳에 뭐 상품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슬픔도 좀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다고, 이것이 전통에 어긋나거다. 그러는데,
사실 이 전통이라는 것도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을 현재에서 다시 해석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통도 역시 과거에 행해졌던 어떤 그 행위들을 혹은 있었거나 아니면 심지어 없었던 것 같이 예. 현대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전통이라고 만들어내는 혹은 다시 해석해내는 그러니까 그 필요가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소수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자가 필요한 건지는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례의 모습들이 이것이 이거 좀 전통과 어긋나다 꼭 그런 식으로만 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습들이 뭐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인에 대한 슬픔과 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네. 어떻게 보면 또 미래에 가면 더 단촐해지고 더 지금 것이 또 역사가 돼서 하나의 그 장례식이 또 굉장히 절차가 존경받을 만한 절차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엔 더 간소해져 갖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어느덧 또 이렇게 장례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즐거운 거 갖고 오세요. 나병 특집으로 유익하다는 글 많이 올라왔어요. 은빛 물고기님도 너무 유익합니다. 우연히 듣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늘 무섭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죽음을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봐주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방송이에요. 출연자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노제 중요한데 할머니 생각나네요. 꽃상에 타고 가셨는데 커피나무님 사랑 후에 조금 달라도 대부분 퍼펙트. 은매님께서 흥미롭다 킹굿. 그리고 이수신 장군님 영화 행복한 장의사 보면 다 나옵니다. 정문일 감독, 김창완, 임창정 주연. 관객 9만 명까지 써놨어. 그리고 돌아와줘 복복복 하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 노제 때 김명곤 전 장관님이 초혼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네. 저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존경받을 만한 절차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엔 더 간소해져 갖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어느덧 또 이렇게 장례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즐거운 거 갖고 오세요. 나병 특집으로 유익하다는 글 많이 올라왔어요. 은빛 물고기님도 너무 유익합니다. 우연히 듣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늘 무섭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죽음을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봐주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방송이에요. 출연자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노제 중요한데 할머니 생각나네요. 꽃상에 타고 가셨는데 커피나무님 사랑 후에 조금 달라도 대부분 퍼펙트. 은매님께서 흥미롭다 킹굿. 그리고 이수신 장군님 영화 행복한 장의사 보면 다 나옵니다. 정문일 감독, 김창완, 임창정 주연. 관객 9만 명까지 써놨어. 그리고 돌아와줘 복복복 하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 노제 때 김명곤 전 장관님이 초혼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네. 저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또 어나더 타임에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저한테 구박을 받으면서도 학자적인 그 기계를 잊지 않으신 한기호 씨.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국민TV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나는 문제없어입니다.